비슷한 시기에 등장해 대표적인 소총으로 자리 잡은 AK-47과 M16. 유진 스토너 가스 직동식 AR-15를 만들어냈습니다. 소련의 총기 설계자 미하일 칼라시니코프 7.62mm 곱하기 39mm 탄을 사용한 게 바로 AK-47입니다. 야심차게 만든 AR-15와 AK-47. 그 역사적인 대결은 베트남에서 시작됩니다. 자, M16과 AK가 베트남에서 아주 제대로 붙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총이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죠. M16 같은 경우는 30연발 탄창을 새로 도입하게 되고요. 소련 같은 경우도 AK-47의 7.62mm 탄보다는 M16이 쓰는 5.56mm 탄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5.45mm라고 하는 소련 특유의 소구경 고속탄을 개발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AK-74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게 된 거죠. 자, 일단 그러면은 M16의 바리에이션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이게 AR-15가 처음 나오고 그게 미공군에서 M16으로 채택이 됩니다. 그랬다가 미 육군에서 M16A1이라고 채택이 되고 이 M16A1이 80년대 개량해서 M16A2가 돼요. M16부터 M16A1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 같은 총에 숨은 그림 찾기 조금씩 하는 정도예요. A1하고 A2는 쓰는 총알 자체가 바뀝니다. 같은 5.56mm라도 A2부터는 조금 더 무거워진 5.56mm 나토탄을 쓰고 그거에 맞춰서 뭐 총열 덮개도 바뀌고 총열도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. 그 다음에 M4 카빈은 아예 길이가 짧아지고 개머리판도 늘었다 줄었다는 신축식으로 바뀝니다. 반면에 AK-47 같은 경우는 AK-47 처음 나오고 그거보다 더 생산성이 좋고 가벼운 AKM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5.45mm 탄을 쓰게 바꾼 AK-74가 나오죠. 그리고 나서 AK-74M은 AK-74인데 뭐 개머리판, 총열 덮개 이런 걸 바꾸고 개머리판도 그냥 접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AK-100 시리즈는 AK-74M을 수출용으로 뭐 5.56mm라든가 7.62mm 다른 총알을 쓸 수 있게 바꾸고 AK-12는 AK-100 시리즈의 더 현대적인 개량, 즉 개머리판을 길이도 늘렸다 줄였다는 걸 바꾸고 레일도 달고 뭐 가늠자 감소도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.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M16은 레고예요. 위아래 몸통도 바꿀 수가 있고 총열 덮개, 개머리판, 그다음에 또 요즘은 레일이 있으니까 레일 시스템 등 한마디로 부품 바꾸고 액세서리 붙이고 그런 게 굉장히 쉬운 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베레이션 만들기 굉장히 쉬운 편이고 반면 AK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뭘 바꾼다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받아서 쏘는 거를 중점을 두고 만든 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AK도 나중에 뭐 액세서리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량은 됐지만 총 자체에 깔려있는 어떤 기본적인 철학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. 지금도 M16과 AK-47파 엄청 맞서고 있죠? 게임에서는 AK파가 좀 더 인기 있다? 맞나요? 서든에서. 그럼 실전에서는 어떨까요? 직접 쏴본 입장에서 점수를 좀 매겨보죠. 내구성은 일단 AK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해요, 저도. 뭐 유명한 얘기가 베트남전에서 늪 속에 파묻혀서 녹슨 채 발견된 AK-47을 진흙 털어내고 살짝 씻었더니 발사가 되네? 이런 일화도 있긴 하죠. AK-47은 사실 내부에 빈 공간이 많아요, 사실. 부품 자체의 숫자는 80여 개. 사실 이것도 소총치곤 많은 게 아닌데 가동되는 부품은 8개에 불과할 정도로 구조가 간단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쉽고 또 가스 피스톤 방식을 쓰다 보니까 웬만한 악조건에서도 일단 놀이새가 후퇴는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악조건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. 또 추운 환경에서 어떤 작동 불량이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좀 불필요할 정도로 피스톤을 밀어주는 가스가 많이 흘러들어가게 설계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동이 약간 세게 느껴지는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. 놀이새 뭉치에 되게 강하게 후퇴하기 때문에. 대신에 M16 계열보다는 약간 무겁긴 합니다.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 나네요. 초기형인 AK-47 같은 경우는 4kg이 조금 넘기 때문에 M16보다 1kg 이상 무거운데 AKM부터는 1kg씩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. 반면 M16은 총기의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아주 가볍지만 내부 공간도 꽤 타이트해요. 그래서 이물질이 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사막 등의 모래 지역에서는 일단 모래가 들어가면은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다만 M16도 그렇게 무시는 못합니다. 먼지 덮개가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생각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. 실제로 미국의 유튜브 채널들에서 진흙 속에 도수총을 다 같이 묻어두고 꺼내서 쏴봤어요. 그랬더니 놀랍게도 M16이 오히려 AK보다 고장이 덜 났습니다. 근데 100% 신뢰할 수는 없는 게 새 총을 그냥 담궜다가 꺼낸 거예요. 물론
뭐 탑으로 위에 뭐 일부러 푸고 그래가지고 엄청 진창이 되긴 했지만 전장에서 며칠 몇 주일씩 굴르면 어떨까라는 걸로 하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하죠. AK-47의 한정승 어쨌든 M16은 원래부터 잘 맞추는 거를 목적으로 만든 총이에요. 설계한 유진 스토너 본인이 나름 사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조준하기 편한 총을 만들었어요. 가늠자도 장거리용, 단거리용 따로 있고요.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있으면 꽤 먼 거리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조밀한 탄착군을 형성하기 쉽게 만들어진 총입니다. 반면 AK-47은 가늠자 가늠쇠 간의 거리도 짧아서 조준 오차가 생기기도 쉬운 편이고 또 가스 피스톤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열에 가해진 어떤 부담이 커요. M16 같은 경우는 가스 뒷동식이다 보니까 그냥 가느다란 튜브 하나가 총열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밖에 아니지만 AK-47은 꽤 묵중한 피스톤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어떤 탄착군이 조금 불리해지기 쉽고 게다가 AK 같은 경우는 피스톤 쪽으로 가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총열에 뚫려 있는 가스 구멍이 좀 큰 편이에요. 아무래도 M16이 조금 더 잘 맞는다고 봐야죠. 근데 어차피 두 소총 다 대부분의 경우 300m 이상 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정도 거리는 뭐 둘 다 단발로 쏠 때 실전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를 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실제로 잘 쏘는 사람이 쏘면은 AK도 M16도 사람 정도 크기 표적에는 제법 잘 맞습니다, 둘 다. 이건 네가 문제다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M16 매니아들은 그냥 아름다운 총, 네. AK-47 매니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적을 많이 살상한 총 뭐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예. AK-47이 가장 많이 널리 퍼진 이유가 뭘까요? 소련하고 중국에서 많이 찍어서 그래요. 물론 AK가 M16보다 생산성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. 더 간단하고. 그렇지만 이게 많이 퍼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구소련이 정책적으로 많이 찍어서 뿌렸어요. 일단 원조 물량으로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. 뭐 남미, 아프리카, 중동 이런데 어떤 군사 외교의 목적으로 쉽게 해서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들이면은 혹은 미국의 우방하고 싸우는 나라들이면 일단 주고받았어요, 총을. 그리고 또 다른 뭐 북한이라든가 동독, 루마니아, 불가리아, 이집트, 중국 이런 우방국들이 면허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관대하게 됐어요.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야 설계도 줄게, 설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줬고요. 한마디로 많이 넘치게 정책적으로 푸시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중국이 개입하니까 중국은 또 어쨌든 많이 만들잖아요, 중국도. 게다가 이게 80년대는 주요 수출품이 되면서 신나게 찍어냅니다. 이러니 1억 정 넘고 뭐 이러죠. 자, AK는 최소 1억 정이 팔렸고요. M16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1,몇백만 정에서 많이 잡아나면 2천만까지 잡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M16 같은 경우는 특허 기간 만료될 때까지 꼬박꼬박 특허료를 챙겼습니다. 유진 스토너가. 그래서 유진 스토너는 살아생전에 필요하면은 비즈니스 제트기 타고 뭐 휴가도 가고 이런 아주 넉넉한 생활을 누렸어요. 반면 AK-47을 만든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는 영웅 칭호를 받고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았지만 경제적 혜택은 연금 정도에 불과합니다. 물론 구소련 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았지만 좀 초라하죠. 어마어마한 총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한 사람의 어떤 그 자리로는. 근데 칼라시니코프 영감님도 말년에는 러시아에서 칼라시니코프 그룹을 만들면서 홍보대사격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나름 꽤 유복하고 또 러시아에서는 셀럽에 가까운 지위를 누렸어요. 그러니까 돈은 유진 스토너가 더 벌었지만 아무래도 어떤 명예와 어떤 유명세는 좀 더 탔고 무엇보다도 유진 스토너는 1996년에 사망했지만 칼라시니코프는 거의 20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. 한마디로 오래 산 거는 칼라시니코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.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. 실은 이 두 사람이 생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. 1990년에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미국을 방문할 때 유진 스토너와 직접 만납니다.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유진 스토너와 베트남에서는 AK의 승리였습니다. AK의 아버지 미하일 칼라시니코프 옹도 M16에는 저희 AK에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. 아니 서로 만났는데 욕하겠어요? 면접에서는 어지간하면 욕 안 합니다. 뒤돌아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. 아무래도 가볍고 총알도 많이 휴대할 수 있고 또 쏘기도 편하고 등등
총이라는 플랫폼의 편의성 자체는 M16이 훨씬 더 위에요, 제가 보기엔. 하지만 이거를 어떤 도구로서 터프한 면을 중시하면 AK가 좀 더 위고요. 그냥 사격장에 쏘는 걸로만 고르라 그러면 M16 쪽이 조금 더 점수가 있다고 보고요.